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연입니다. 오늘 주간 기상 전망이라는 주제로 수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슈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소나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 초반에 제주도 중심의 강수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어디에 얼마나 올지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저희 천리안 투이 위성에서 관측한 수증기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지난번 정례 수시 브리핑에서 모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시베리아 부근에서 발달한 이 고기압에 의해서 대기의 동서순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그래서 대기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대신에 이 저지 고기압을 넘지 못하고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 그리고 그 주변까지 남하게 되었고, 이 찬 공기가 남하는 와중에 찬 공기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박혀놓은 조그만 저기압성 순환들 또는 기압골들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지난 브리핑 이후로 6월 6일 이후로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왼쪽에서 일별 누적 강수량에서 나타났듯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6일 같은 경우 동해안은 동풍 강수의 영향이었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내륙 지방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나타났고, 이 소나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구름대가 정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6월 7일을 제외하고는 정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리는 시점에서 강수 강도는 강했고, 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천둥 번개가 치고, 곳에 따라서는 이제 어제 낮과 같이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는 등 큰 불안정에 기반해서 강한 비가 쏟아졌지만, 강수 강도가 강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측면이었기 때문에 강수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 내렸던 소나기 같은 경우는 소나기의 그 특성에 걸맞게 그런 국지성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바로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지,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장의 그림은 내일부터 19일 정도까지의 예상되는 기압계 모식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페이스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내일 13일부터 글피인 15일 오전까지는 남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쪽을 중심으로 동풍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더해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오후부터 17일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 18, 19일 같은 경우는 다시 남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이 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페이지인 13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에 인한 강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개념적인 모식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원 위에 발달해 있는 티벳 고기압, 그리고 아까 위성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지금 몽골 동쪽에는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그런 전리적 기압이 발달해 있는데, 이 두 기단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쪽에 위치한 티벳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시계 방향으로, 북쪽에 위치한 전리적 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서 돌고 있는 두 기압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이 중에 이제 중국 중남부 쪽으로 향하는 찬 공기에 의해서 중국 중남부에서 이렇게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달한 저기압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저기압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 이제 동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치 모델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티벳 고기압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좀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티벳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검은색으로 표현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점 남하하고 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하하는 찬 공기의 남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압골이 중국 중부에서 발달해서 상해 부근을 지나 남해상으로 진출하고 그게 점차 동해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13일부터 15일 오전까지 남쪽 기압골로 인한 강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13일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강수 편성을 보시면 일단 저기압이 접근해 옴에 따라서 제주도 부근부터 강수가 시작돼서 이제 14일 오후부터는 이제 제주도에 더해서 남해안 일부까지 강수 영역이 확장되고 이제 14일 저녁 때 그리고 밤 야간 시간대가 되면서는 이제 보다 경상권 일부 내륙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풍 강수가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난 후에는 저기압이 아무래도 남해상에 있을 때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난 후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강수가 종료되겠지만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게 됨에 따라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동풍으로 인한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동풍 강수 같은 경우는 지지난 수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동풍 강수와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동해상까지 굉장히 폭넓게 확장해서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강한 동풍이 동해안 쪽에 영향을 줘서 많은 비, 곳에 따라서 200mm를 넘는 많은 비를 뿌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지금 홋카이도 부근까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동풍 강수가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이 남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압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온난 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에 더해서 이 저기압의 발생 원인 자체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저기압이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도 보다 제한적이고요. 이게 기류라도 바람이 남풍이나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온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동풍 중심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예상 강수량은 15일 오전까지 제주도 산지는 지형의 도움을 받는 제주도 산지 같은 경우는 10에서 40mm, 그리고 강원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은 5mm 내외의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시스템이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진 않지만 수치 모델들이 예상하고 있는 저기압의 이동 속도나 남북 위상이 조금씩 다르고 저기압의 그 크기가 광범위한 크기보다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10km, 20km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강수구역의 북방 한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왼쪽에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는 편성 형태로 현재 예상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압의 이동 속도나 남북 위상의 조그만 변화에도 이 강수의 북방 한계 같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일 오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소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모식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제 남쪽에 중국 서남쪽에 위치한 티벳 고기압 그리고 몽골 동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 사이에 그 조그만 통로를 따라서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국 중남부 그리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상공으로도 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약 500헥토파스칼, 즉 지상으로부터 약 5.5에서 6km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13일 오후에 영하 13도씨 내외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 상층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그냥 머물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 이에 더해서 그 기본적으로 상층에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서 구름이 솟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기 하층 경우는 일사이에서 지면이 가열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하층 같은 경우에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기 때문에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고 이게 결국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구름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즉 이렇게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에서 구름이 발달되고 이렇게 발달한 구름에 의해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나기를 만드는 구름 같은 경우는 대기 상층과 하층 사이의 기온차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고 대기 상층 같은 경우는 종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려오는 만큼 이 소나기를 만들 수 있는 구름이 가장 강하게 발달할 시기는 대기 하층의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 즉 낮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시기 전후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에 의한 불안정으로 구름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한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더해서 대기가 불안정한 만큼 구름 내에서 대기의 상하층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나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난주에 있었던 소나기와 시스템과 유사하게, 그리고 국지적으로 대기 상하층 간 불안정에 의해서 기온차에 의한 불안정에 의해서 발달하는 구름인 만큼 구름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발달하는 지역과 발달하지 않는 지역 간의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소나기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기 상하층의 기온차를 만드는 부분 중에서 대기 하층의 기온이 얼만큼 상승하는지에 따라서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지 약하게 발달하는지 또는 발달하지 않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대기 상층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종관적인 흐름이고 그 대기 상층의 흐름 중에 한 갈래가 아까 보였던 13일부터 15일 오전까지 강수를 만드는 남쪽 기압골을 만들고, 또 다른 한 갈래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바꿔 생각하면 남쪽 저기압과 우리나라 중부지방 상공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위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 저기압의 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의 위상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3일 오후에 내릴 소나기, 현재 서울과 경기북, 강원 영서, 중북부에 5에서 30mm 가량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면 부근의 기온이 상승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갈 저기압의 위상에 따라서 강수 구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후 기압계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동시베리아 쪽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에 블로킹을 만들어줬던 그 기압능은 점점 더 빠져나가면서 향후 기압계를 15일 이후의 기압계를 살펴보시면 동아시아 주변에 위치한 블로킹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찬 공기가 지속해서 남하해서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기보단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하는 하나 주기적으로 남하하는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기 상층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게 되면 대기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이 저기압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다만 이 상층 찬 공기에 남하하는 정도나 저기압의 발달 여부, 위상 강도의 변동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9장의 그림은 18일 21시 수치 모델이 예상하는 강수 분포도입니다. 지금 수치 모델별로, 그리고 모델이 생산되는 시점별로 나열한 것인데요. 지금 18일날 또다시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한 찬 공기에 의해서 중국 중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모델별 차이를 보시면 모델별로도 그 저기압이 지나가는 위치가 다르고, 같은 모델 안에서도 생산 시점에 따라서 저기압이 어디로 지나가는지가 다릅니다. 실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UN 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그저께 밤에 생산된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어젯밤에 생산된 모델은 불과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 부근이 아니라 규슈 남부를 지나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시점, 어젯밤에 생산된 모델들도 모델 간의 차이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떤 모델은 규슈 남부로, 어떤 모델은 규슈 중부로, 어떤 모델은 규슈 북부로 지나갈 것으로 모의하는 등 지금 현재 이 남쪽 중국 중남부에서 발달해서 동진에 올 저기압의 위상에 대한 변동성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상청에서 정체전선을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여부가 아열대 고기압, 즉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장의 그림은 저희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위치입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세 장의 그림은 6월 19일 아침 9시에 예상되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위치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6월 19일까지도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직 크게 힘을 얻어서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9장의 그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언제 확장하겠다, 어디까지 확장하겠다 단언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진행될 정례 브리핑 또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보일 때 기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을 비롯한 언론인 분들께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압계 앞으로 예상되는 기압계 전망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쪽에 위치했던 블로킹 현상은 현재 해소됐지만 여전히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당분간 확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여전히 이제 지금 서울 상공 약 1.5km 부근의 기온인데요. 여전히 이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면서, 그리고 남쪽의 저기압으로 표현되듯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면서 기온은 조금씩 내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는 이제 다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대기 하층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그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 원인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상공으로 침강해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에 대기 하층의 저기압성 순환 또는 기압골이 발달하게 되고, 기압골 전면에서 부는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대기 하층의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기압골 전면의 바람에 의해서 대기 하층의 기온은 상승하지만 대기 상층은 침강하는 찬 공기의 영향권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오후부터도 이제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나기가 피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기예보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언제든지 중기예보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보다 확실시 되는 시점에 보다 소나기가 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역 그리고 그 높은 시점들이 보다 확실시 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예보에 도입이 될 수 있고, 설사 중기예보에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단기예보, 경우에 따라서는 강수가 있기 전날 언제든지라도 도입이 될 수 있는 만큼 15일 이후에도 18일까지 지금 현재 중기예보에 강수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기예보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남쪽을 지나는 18일부터 19일 사이 전후로 해서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제주도에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저희가 보는 수없이 많은 모델 멤버들 가운데서 보는 멤버들과 보지 않는 멤버들 중에 보지 않는 멤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고, 현재까지 분석 결과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예보상에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제주도에도 18일, 19일 전후로 해서 비가 도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단 요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남쪽 기압골 강수로 인해서 13, 14일 제주도 중심 그리고 15일 오전까지는 동해안에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해상해로 이제 남해상을 통과한 기압골에 의해서 제주도는 비가 오고, 이제 이 기압골에 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 진출하고 난 후에는 동풍에 의해서 15일 오전까지 동해안에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에 10에서 40mm, 강원 산지, 경상권, 제주도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에 5mm 내외입니다. 두 번째로 소나기입니다. 상층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3일 오후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류가 강하게 발달할 조건이 갖춰진 상황인 만큼 대류가 발생할 때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고, 하지만 이게 소나기인 만큼 그리고 대기 불안정에 의한 대류인 만큼 대류의 발생 유무 그리고 지역에 대한 변동성과 국지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고 강수 유무에 대한 편차 또한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압계 전망을 보면 여전히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권에 지속해서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 상공 및 주변으로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면서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15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17일, 18일까지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시점에서 분석해 봤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시점은 현재까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분석을 통해서 기자님들께 정례 브리핑 또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소통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